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가 됐어요. 이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 힘으로 스스로 이렇게 이사를 준비해 본 게 처음이었는데, 이사 전부터, 그리고 이사 당일, 그리고 이사하고 난 직후까지 체크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전체 이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별로 해야 할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달 전에 해도 되고 2주 전에 해도 되는데 미리 하면 좋은 것들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겠죠. 보통 이제 업체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어플로 이사업체 비교를 해보거나 해서 견적을 받으실 텐데, 견적은 너무 많이 보시는 것보다 한 3-4군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삿짐 업체랑 날짜를 잡고 또 저희 집에 와서 계속 상담을 하고 이러는 것도 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좀 심신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군데 정도 견적을 보고 나면 딱 여기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곳보다는 최대한 5군데 정도? 저는 한 3-4군데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짐을 이제 운송하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중에 충분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견적을 오시는 분하고 실제 이사 당일날 오는 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분하고 얘기 나눴던 내용들, 좀 자잘한 것들이라도 계약서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녹음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상 이사 당일이 되면 짐이 생각보다 많아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견적을 본 이후에 이사 당일날 더 많은 짐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음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업체를 알아봤으면 이제 입주 청소 업체를 알아봐야겠죠. 입주 청소 업체도 미소나 아니면 한스클린 같은 큰 업체들도 있지만, 검색하고 발품을 팔다 보면은 유명한 데가 꼭 한두 군데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한 달 전에도 예약이 금방 차버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가구나 헌옷을 정리하는 일인데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미리 비용을 내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헌옷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어요. 보세 옷 같은 경우에는 당근이나 중고나라로도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가 좀 좋은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는데요. 연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어컨 철거 예약이에요. 에어컨 철거는 이삿짐 센터에서도 해주고 또 사설업체에서도 해주기는 하지만, 간혹 그 후기를 보다 보면 이삿짐 센터에서 철거하다가 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그 정식 서비스 업체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에어컨 철거는 반드시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계절은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삿짐 업체가 아침 7시, 8시쯤 오잖아요. 근데 저는 에어컨 철거가 그렇게 아침 일찍 됐는지 모르고 이제 전날 미리 떼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8월 달에 정말 한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전날 에어컨을 철거했다가 그 하루 마지막 날 하루를 정말 힘들게 보냈거든요. 여름에 이사하시는 분들은 꼭 이사 당일날 아침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넷 업체에 이사 홍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철거해야 되는 장비가 있다면 기사님이 방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용을 안 하는 동안에는 예약을 정지를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벽걸이 TV 설치 예약을 잡는 건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살 때도 그랬고 지금 사는 집도 벽에 이제 TV를 설치를 하면서 셋탑박스랑 선 숨기는 것까지 같이 했어요. 물론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데 외관상으로 깨끗해 보이니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벽걸이로 설치하실 분들은 예약 날짜도 미리미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포장이사 할 때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포장이사는 말 그대로 이삿짐 센터에서 오셔서 짐을 다 포장해서 운반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물론 업체에서 다 해주시기는 하지만 자잘한 짐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집에 짐이 많으면
사는 동안에는 이 짐이 다 어디에 있고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분실이 되더라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자잘한 것들은 미리미리 박스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 정리를 하는 건데요. 물론 이모님께서 오셔서 냉장고도 다 비워주시기는 하지만 오래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나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관이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보관을 맡기게 되면 그 사이에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폐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중품은 미리 따로 챙겨놓기입니다. 고가의 물품들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인감도장 같은 거, 아니면 집 계약서, 보험증권, 그리고 여권이나 고가의 옷이나 가방 같은 것도 조금이라도 불안할 것 같은 거는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인병을 수집하고 있어서 뭐 여기저기 여행 갔을 때 사온 와인을 다 먹고 병을 모아놨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분실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보관이사를 해서 아마 보관하는 중에 없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TV나 냉장고 같은 이런 대형 가전들 아니면 대형 가구들은 전날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게 좋아요. 아침 일찍 기사님들이 오시는데 특히 짐을 옮기는 도중에는 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량제 봉투는 버리지 말고 챙기기인데요. 지역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종량제 봉투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다음에 해당 그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스티커를 하나 발부를 해주는데, 그 스티커를 기존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쓰레기를 버리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사 간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사 일주일 전이 됐어요. 이사 일주일 전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체크해야 될 건 없더라고요. 미리 해야 될 것들은 다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 해놨기 때문에 그때 예약한 것들이 잘 예약이 됐는지 중간중간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사하기 전에 관리실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사다리차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사다리차 공간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에 A4용지로 메모를 붙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이사 전날이 됐어요. 전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귀중품을 챙기시면 되고요. 보관이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사 할 동안 짐이 그쪽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을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거를 따로 캐리어에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챙겨놔야 되는데요.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기사님들 음료수나 간식 같은 것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면 되는데요. 전기세는 한정 콜센터에 전화해서 계량기 검침 숫자를 불러주고 정산하면 되고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나 아니면 지역별로 상하수도 사업본부로 전화해서 금액 확인 후에 정산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미리 예약한 시간에 기사님이 오셔서 직접 가스 호스 연결 해제를 해주시고요. 당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이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인터넷 우체국 통해서 주거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아요. 우편물을 이제 바뀐 주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사하고 나면 각종 은행이나 카드사나 보험사에 이사한 주소로 다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들어가서 해야 되면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KT 무빙에서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KT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변경하실 수 있고, 보통 요청을 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이전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7월인가 8월까지만 이제 운영이 되고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다행히 KT 무빙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역 카페 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대표 카페에 가입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에 살다가 처음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좀 낯선 동네라서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어디 한 군데만 가려고 해도 아는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검색하면 다 나오기는 하지만 지역 카페를 통해서 그 지역에 계속 산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시는 곳이 훨씬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맛집이나 아니면 주변 반찬 가게 잘하는 곳이나 같은 정보가 필요하면 무조건 이제 카페나 주변 분들의 정보를 얻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사 한 달 전부터 2주 전, 또 이틀 전, 당일, 이사 직후까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꼭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아는 것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